예, 안녕하세요. 영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 쉽게 문자를 넣는, 그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에는 우리가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 사진에 글자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냅시드가 아닌 다른 어플을 통해서 멋있는 문자를 넣는, 글자를 넣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글씨팡팡, 옆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글씨팡팡이라는 어플이 다운받아져 있어야 합니다. 이 다운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글씨팡팡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저와 함께 멋있는 사진에 멋있는 글자를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그램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글씨팡팡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포토샵에서 글자를 넣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요즘에 제가 강좌를 하고 있는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글씨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릴 때 구독자나 시청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어떤 화면, 그것이 바로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글씨팡팡, 옆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글씨팡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정말 멋있는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글씨팡팡을 통해서 사진에 글자를 넣는, 문자를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씨팡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사진에 글씨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글씨팡팡이라는 어플을 터치해서 열면 됩니다. 자, 글씨팡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글씨팡팡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미 다운받아졌기 때문에 글씨팡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구름과 같은 모양이 있고 그 아래쪽에 글씨팡팡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어플이 바로 사진에 글씨를 멋있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글씨팡팡. 그러면 글씨팡팡을 한번 열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진을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는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내가 작업할 사진을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또 아니면 목록에서 별도로 불러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사진을 글씨팡팡의 어플을 통해서 별도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배경색의 글씨계, 이거는 배경색이 단일의 배경색에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별도의 화면을 여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디오의 자체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비디오 자체에서 추출된 사진의 글씨를 쓰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제 다 두고 제일 위에 내 갤러리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터치하면 되겠죠?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 즉 앨범에서 내가 작업하기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가 열리죠. 갤러리가 열립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열린 것을 보면은 카메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스냅시드라는 별도의 폴더가 있고, 제가 만들었던 강의 동영상 홈에서 어떤 사진도 있고, 글그램에서 만들어진 사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사진을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해당하는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열어볼까요? 어떤 걸 열어볼까요? 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의 폴더에서 스냅시드라는 폴더에서 작업할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냅시드. 자, 스냅시드를 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진을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있죠. 여러 가지 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볼까요? 가을이니까 가을에 관한 어떤 사진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사진을 가져와 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그러면 이런 사진이 이제 열렸죠. 빨간 고추가 쭉 말리기 위해서 널려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이 크기가 어떤지, 내가 이 사진을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릴 것이라면 가로, 세로 비율이 16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은 비율로 자르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작업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업도가. 이 중에서 움직여 보시면은 자르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자르기가 보이시죠? 자르기가 보입니다. 자르기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르기를 터치해 보면은, 자, 이 자르기를 터치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1대1, 4대3, 16대9,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습이 나타나죠. 좌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또 더 있죠. 16대 10도 있고 16대 9. 만약에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릴 것이라면은 사진의 크기가 가장 좋은 것이 16대 9죠. 16대 9. 그럼 16대 9를 터치를 하면은 위에 사진에 16대 9. 이렇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사진하고 딱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상이 없다. 내가 16대 9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곳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완료라는 부분이 있죠. 완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완료를 터치하면은 16대 9의 사진을 만들어져서 그 사진에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16대 9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종료를 하고요. 다른 사진을 다시 사진의 글넣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의 글넣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됩니다. 사진의 글넣기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새 작업이 나타나죠. 새 작업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새 작업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새 작업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새 작업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창이 열리게 되죠. 이러한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갤러리에서 굴러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갤러리에서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 즉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진에 글을 쓰고자 할 때는 이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열면 됩니다.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즉 앨범에 여러 가지가 있죠. 카메라 있고 스냅시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스냅시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냅시드에서 작업할 사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냅시드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는 좀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쭉 올리면은 사진들이 나타나죠. 여러 가지 사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면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을 한번 가져올까요?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터치하면 되죠? 이 사진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가로 사진이 아니고 세로 사진입니다. 나무 둥치 위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촬영한 거예요. 사진의 크기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세로를 내 마음에 맞게 잘라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동영상에 올릴 것이라면은
동영상의 유튜브의 비율이 16, 가로 세로의 세로 비율이 16대 9이기 때문에 16대 9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환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곳에서 한번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르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르려면은 여기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르기를 터치하면 되겠죠. 자르기를 이렇게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르기를 딱 터치하니까 아래쪽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율이 이렇게 비율이 표시되죠. 비율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 비율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1대1로 자르고 싶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릴 사진은 주로 1대1 정사각형 사진을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대1 비율을 선택하면 돼요. 1대1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으시죠? 1대1. 이것을 선택하면은 1대1로 사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사진을 하기 위해서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대1 비율의 툴이 생깁니다. 1대1 비율의 툴이 생겨요. 어떻습니까? 위쪽은 잘려나가고 아래쪽도 잘려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이런 상태로 잘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로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로 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든 사진을 움직여서 좀 위치를 바꿔보면 돼요. 위치를 스마트폰의 손가락이나 터치펜을 댄 상태로 아래 위에 이걸 움직이면 돼요. 자, 이 낙엽만 이렇게 담겠다. 아니면은 밑에 이 버섯입니다. 이런 상태로 담아보겠다 하면 이렇게 상태를 두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 툴을, 네모가 동그라미가 있는 이 사각 툴을 움직이면 되는 거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 이제 적당한 상태가 됐다. 위로 올려볼까요? 낙엽만 자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태의 사진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 자르는 작업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어디에 작업하냐면은 이제 완료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완료를 터치하면은 지금 사각 툴 안에 있는 것만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완료를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진이 남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다가 글씨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가장 쉬운 것을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툴이 있습니다. 작업 도구가 여기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는 저장, 그 다음에는 원터치, 여기는 원터치, 또 글상자, 보관, 자르기, 또 이것을 움직이시면은 좌측으로 이리 움직이면 글씨체, 이거 보이시죠? 글씨체, 또 뭡니까? 정렬,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또 더 좌측으로 움직여보면 여러 가지 작업 도구가 있어요. 작업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글씨 색도 바꿀 수 있죠. 여기 글씨 색. 그 다음 외곽선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 수, 이런 작업 도구들이 아래쪽에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쉽게 글씨를 쓰고 좋은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원타치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쭉 옮겨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옮기면은 지금 자르기라는 곳에 이 자르기라는 곳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배경상으로.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자르기를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자르기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폴더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터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원터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터치, 탭을 하는 거예요. 자, 탭을 하면 원터치로 예시된 여러 가지 글씨 모양이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터치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터치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좀 원터치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까만 바탕색으로 바뀌었죠. 까만색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원터치 작업을 한다는 것이 표시된 게입니다.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들이 쭉 있습니다. 예시들이 아래쪽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쭉 움직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글씨, 방방 또 여러 가지 모양이, 글씨체가 다르게, 배경색도 다르게, 색깔도 다르게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연필이 있고 플러스가 되어 있는, 연필 모양이 있고 위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이 보이시죠? 이걸 터치하면 바로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작업이 도구입니다. 자, 이것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속에, 글자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글씨를 넣는 상자가 나타나요. 글씨 상자가 나타나죠? 글씨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글씨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쪽에, 화면의 위쪽에 또 이런 게 나타나죠? 글 깜빡이죠? 커서가 깜빡이죠? 이게 바로 이제 자판에 글씨를 쓰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쓰면 아래쪽에 자판이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판이 아래쪽에 이 자판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판이. 그러면 글씨를 쓰면 돼요. 자, 제가 낙엽이라고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낙엽. 자, 낙엽, 이렇게 썼습니다. 낙엽이라고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른 글을 더 쓰고자 하면 더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은 강좌를 위해서 낙엽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낙엽이라고 쓰고 나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낙엽이라고 표시되고 네 귀퉁이가 파랗게 원으로 되어 있죠. 제일 이쪽은 연필 모양이 되어 있고 이것은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전 표시가 되어 있죠. 회전 표시가 되고 요거는 이제 확대할 수 있는 툴이 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걸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가 커집니다. 그죠? 커져요. 그리고 가운데를 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을. 자, 요 대고 회전을 이렇게 하면 움직이죠.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운데 손가락을 대고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내 위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X 표시를 터치하면 이 글자가 완전 없어져 버리고 다시 이 글씨를 수정하려고 그러면 옆에 연필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연필 모양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위쪽에 이렇게 다시 커서가 깜빡이면서 글씨를 다시 넣게 되어 있어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글자를 낙엽하고 뭐를 넣을까요? 이렇게 낙엽에다가 그 옆에다가 느낌표를 한번 넣어볼까요? 느낌표가 여기 있네요. 느낌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넣었어요. 자, 이런 움직이시고 글자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 화면에 어느 곳이나 터치를 하면은 글자 옆 화면이나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여기서 있는 옆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사각풀이 없어져요. 사각풀이 없어집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사각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글씨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거예요. 둘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좋다. 아니면은 다시 이 글자의 주변을 터치를 하면은 다시 사각풀이 생겨요. 이랬을 때는 더 키울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사진 바탕하고 글자가 잘 어울리지 않죠. 노란색에 흰색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바로 이제 원타치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원타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원타치 기능을 얘기하면 그 아래쪽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예시대로 터치를 하면은 그 모양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위로 올리고,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런 예시들, 그러니까 원타치에 딸린 여러 가지 예시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이 중에. 자, 제일 앞에 있는, 요걸 선택을 해볼까요? 요걸 선택하면 요대로 바뀌는 거예요. 글씨체나 글자 색깔이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글씨팡팡. 그럼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쭉 가면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고요. 자, 제가 움직이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빨간 부분을 금방 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낙엽이 바뀌었죠. 또 다른 부분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글씨 예시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터치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쭉 이렇게 예시가 많죠. 예,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고,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터치합니다. 자, 터치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예시대로 원터치 하면 아주 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있는 쭉 다른 거 보죠. 글씨 팡팡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 상태라면 이런 게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또 움직여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쭉 가서 또 이런 것도 해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대로 이런 모양대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가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도 있어요. 이 예시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글씨를 넣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바뀌죠. 또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검정 색깔 있는 걸 바꿔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또 다른 걸로 움직여 볼까요? 자, 이런 걸로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바뀌고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운데 있는 요 녀석 가운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뒤로 가면 뭐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타치에서 글자를 넣으면 아주 손쉽게 또 멋있는 글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더 한번 옮겨가 볼까요? 또 옮겨가 볼까요? 자, 이런 부분이 되죠. 글자체도 달라졌죠. 이 예시만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풀이 있는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색도 이제 바뀔 수 있고 이런 예시대로만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멋있는 글씨를 사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낙엽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치나 이런 방향을 또 방향을 한번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 화면에 글자 주변을 터치를 하면 이 글자 주변을 터치를 하면 사각풀이 생기죠. 자, 터치를 해보세요. 사각풀이 이렇게 하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옆에 대고 키울 수도 있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위쪽에 있는 회전 툴 요걸 하면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움직일 수 있어요. 또 어느 한 곳에 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또 글씨를 바꾸고자 하면은 이 부분을 연필을 터치해서 다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글씨가 됐다. 완성됐지 않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면 이러한 모습의 사진에 글자가 새겨진 사진이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됩니다. 자, 그렇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저장이라는 표시가 있죠. 저장이라는 이걸 터치를 하면 됩니다. 터치를 하면 돼요.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터치를 했습니다. 저장을 터치했더니 아래쪽에 저장을 터치했더니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이 부분 한번 열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보이는 것은 1440 픽셀이에요. 1440 픽셀로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1440 픽셀이 아니고 여기 옆에 삼각을 주변에 요 삼각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진의 픽셀의 크기가 나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을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80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세 번째에 있는 1080 픽셀입니다. 1080 픽셀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바뀝니다. 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1080 픽셀 터치. 그러면은 아래쪽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아래쪽에 이것이 1080p 픽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좋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요 저장하는 표시가 있죠.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는 이것을 터치하면은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이 될 때는 Q텍스트라고 폴더가 생겨서 저장이 돼요. Qtext, Q텍스트라고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이 저장 터치를 하면 되겠죠. 저장 보호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어요.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었습니다. 그죠? DCIM에 저장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시되었습니다. 갤러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이제 저장되었으니까요. 그럼 갤러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움직이고요. 갤러리를 터치해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앨범의 갤러리의 앨범 중에서 쭉 올려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쭉 올려보시면은 지금 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에 뉴라고. 좀 이제 새로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장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큐텍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큐텍스트 new. 조금 전에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new가 되어 있는 거겠죠. 요걸 터치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 글씨 팡팡을 가지고 작업한 사진은 모두 다 이 큐텍스트라는 이 폴더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을 때는 이곳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되겠죠? 터치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진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곳에 조금 전에 저장한 사진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보이시죠? 조금 전에 저장한 사진이 여기 바로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이걸 터치하면 조금 전에 작업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작업한 사진이 이렇게 저장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이나 내가 다른 문자로 이 사진을 보낼 때 이곳에서 찾으면 돼요. 이곳에 찾아서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곳에서 찾아서 내가 뭐 어떤 PPT에 넣는다든지 아니 동영상에 쓴다든지 할 때 이곳에서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그곳에 멋진 글씨를 넣는 손쉬운 방법인 글씨 팡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글씨 팡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